뉴스는 전달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뉴스를 본 시청자의 생각이 더해질 때 비로소 완성되는데요. YTN을 향한 시청자의 목소리를 듣고 YTN이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의견이 들어왔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황지연입니다. 뉴스를 보다 생긴 궁금증, 이 시간에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청자 톡톡 Y 첫 번째 보도부터 살펴볼까요? 현지 시간 8일 아침 7시 37분 필리핀 민다나오 섬 남코타바토주 제너럴 산토스시에서 남쪽으로 약 60km 떨어진 곳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10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는데 피해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필리핀은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있어 세계적으로 지진이 잦은 나라로 꼽힙니다. 규모 7.8의 강진이 필리핀 남부를 강타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소식 전했는데요. 지진의 배경을 간단히 설명했는데 불의 고리 특성과 과거 지진 사례 등을 더했다면 충분한 설명이 됐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8일 필리핀에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해 수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필리핀 화산지진연구소에 따르면 규모 6.7의 강력한 여진을 포함해 약 2천여 차례의 여진이 이어졌는데요. 계속되는 여진으로 수색과 구조 활동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는 잇따라 지원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필리핀에서 발생한 강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민다나오 섬 남부 해역은 과거에도 막대한 인명피해가 났던 곳입니다. 1976년 8월 이곳에서 일어난 규모 8.0 지진은 필리핀 현대사에서 가장 뼈아픈 재난으로 기록됩니다. 당시 강력한 쓰나미가 섬 해안을 강타하며 7천여 명의 목숨을 앗아갔는데요. 2025년 10월에는 민다나오 앞바다에서 규모 7.5에 달하는 강진이 연이어 터지며 해안가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긴급 대피령이 발효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필리핀에서 이렇게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필리핀은 이른바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해 있습니다. 태평양판을 비롯한 거대 해양판이 필리핀 지각 밑으로 깊숙하게 파고드는 구조인데요. 동쪽 해안을 따라 해구가 발달해 대형 강진과 화산 분화가 빈발하는 환경이 형성됐습니다. 이처럼 필리핀은 지진도 잦으면서 매년 약 20개의 태풍과 열대성 폭풍까지 지나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재해 취약국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시청자 궁금증은 무엇일지 보도 먼저 확인해 볼까요? 한 온라인 광고에 성형외과 전문의가 등장해 10년 어려지는 비법을 말합니다. 들어가 있다는 화학물질을 언급하며 그 특징을 자세히 설명하니 새삼 전문성마저 느껴집니다. 누구나 귀가 솔깃해지지만 사실 이 의사는 인공지능 AI로 만든 가짜 의사였습니다. 더구나 이들이 판매하는 제품 역시 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아니었고 비타민C와 효모 등을 넣어 만든 일반 식품에 불과했습니다. AI로 만든 가짜 의사를 내세운 불법 광고 실태에 대해 보도했는데요. 관련해 AI 허위 광고에 대한 제도적 대응 현황도 함께 소개됐으면 좋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AI나 딥페이크 등 신기술을 활용한 허위, 과장 광고가 SNS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이 진화하며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이 높아지고 디지털 정보의 특성상 SNS를 통한 확산도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AI 생성물 게시자에 대한 표시 의무가 충분하지 않고 AI 허위, 과장 광고의 정의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지난해 12월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 과장 광고 대응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여기서 각 부처별로 대응 방안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광고 제작 게시자가 사진, 영상 등 콘텐츠가 AI로 만들어졌음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플랫폼 이용자의 표시 삭제, 훼손도 금지되며 플랫폼 기업은 게시자에게 표시 의무를 고지하고 이행 여부를 관리해야 하는데요. AI 기반 허위 광고의 상당수가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분야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관련 광고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서면심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심의 요청 후 24시간 안에 신속 심의가 이뤄져 확산 전 단계에서 차단이 가능합니다. 또 국민 피해 우려가 큰 경우 플랫폼 기업에 대한 긴급 시정 요청 절차가 도입돼 정식 심의 전 차단이 가능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기본법에 맞춰 AI 생성물 표시,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고요.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I가 생성한 전문가, 의사 이미지로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는 명백한 소비자 기만이라는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 기만 광고 행위에 대해 온라인 모니터링, 행정조사, 수사로 이어지는 3중 감시 체계를 지속 운영해 철저하게 단속하고 조치한다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에 대한 시청자 의견 이어서 확인해 볼까요? 119 특수대응단 헬기가 구조용 호이스트를 내립니다. 잠시 뒤 네덜란드 국적 20대 여성이 무사히 헬기로 올라옵니다. 설악산을 찾은 외국인 등산객으로부터 구조 신호가 들어온 건 평일 새벽 시간. 회운각 인근 험준한 산악 지역에서 발목을 접질러 걸을 수 없다는 신고였고 헬기 구조 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설악산에서 반복되고 있는 산악 사고와 구조 상황을 다룬 보도였는데요. 관리 당국의 특별한 대응 방안이나 등산객 안전 수칙 등 예방적 정보가 보강됐다면 시청자에게 유용했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근 등산객이 늘어나며 산악 사고 건수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명소로 꼽히는 산의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방문자도 늘면서 안전한 산행을 위한 다양한 안내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증가하는 외국인 탐방 수요에 대응해 외국인 대상 탐방 서비스를 확대하는데요. 여행 계획 단계에서 국립공원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유튜브 영문 영상 등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국립공원 연계 관광 상품을 확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등산화 및 등산 스틱 등이 포함된 안전 배낭을 대여해주고 인공지능 기반 다국어 안내도 실시하는데요. 아울러 외국인 대상 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도 편리하게 국립공원을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특히 국립공원 안전장비 무료 대여는 내외국인 관계없이 전국 20개 산악형 국립공원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 알아두면 좋겠네요. 안전한 산행을 위한 산악사고 대처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본인의 체력에 맞는 산행 코스를 선택해야 하며 몸에 무리가 느껴질 경우 즉시 하산할 것을 권고합니다. 특히 출입이 통제된 구역이나 위험 구간에는 절대 진입해서는 안 되겠죠. 탐방로 정보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실시간 탐방로 통제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산행 중 긴급 사고가 발생할 경우 119에 신속히 구조를 요청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산속에서는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이럴 때 국가지점 번호판을 활용하면 유용합니다. 국가지점 번호는 국토를 가로, 세로, 10m 단위로 나누어 부여한 고유 위치 번호로 도로명 주소가 없는 등산로, 산악지대 등에 주로 설치돼 있는데요. 응급 상황 발생 시 경찰이나 소방 측은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구조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안전 디딤돌 앱에서는 긴급 재난 문자, 국민 행동 요령, 대피소, 병원 위치 등 다양한 재난 안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등산 전 해당 서비스를 통해 산악 대피소를 조회해 대피소의 수용 인원과 예약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밖에도 화장실, 탐방 안내소 등 산행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혹시나 산행을 앞두고 계시다면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들 미리미리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궁금증 오늘도 속 시원히 풀리셨을까요? 다음 시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